여름철이면 발생하는 적조가 올해는 더욱 빨리 찾아올 전망입니다. 창원시가 회성동 재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건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산호공원이 창원시 대표 특화공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처벌하는 방침이 시행되면서 방조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남해안 적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적조 발생이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도와 양식 어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통영과 거제를 비롯해 경남 남해안을 강타했던 적조. 52일간 지속된 적조로 경남에서만 양식 어류 13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해마다 피해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2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달 통영 인근 해역의 수온은 현재 19도로 평년보다 0.5에서 1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7월 중순에서 하순경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8월 5일에 비해 최대 2주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조 출현 기간이 길면 양식 어민들의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전 방제 모의 훈련을 한 달여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또한 적조 조기 발견과 초동 방제를 위해 지역별로 적조 예찰 책임 구역을 정하고 SNS를 통해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식 어민들도 어장 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적조 피해 최소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불청객 적조. 올해 발빠른 조기 대응 체계에 들어갔지만 어민들의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2일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환원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건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7일 오전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중에 있어 민간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임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조합원 가입 등을 저지하는 것이 위법사항이라며 각종 언론의 홍보에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 참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 가입 및 아파트 분양 참여로 인한 재산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측은 국토교통부로 찾아가 본인들이 직접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조합 측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 주민들의 대표 쉼터인 산호공원이 창원시 대표 특화 공원으로 선정되면서 꽃무릇으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여러 송이의 큰 꽃이 우산 모양으로 달리는 꽃무릇.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산호공원은 9월이 되면 공원 전체가 25만 본 이상의 꽃무릇으로 만개합니다. 매년 다운빛 장관을 연출하는 산호공원이 창원시의 도심 속 공원으로 선정되면서 테마가 있는 특화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산호공원의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10만 본의 꽃무릇을 추가로 심어
올 가을에는 40만 본의 꽃무릇이 활짝 핀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호공원 꽃무릇 외에도 울창한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문학비가 들어선 시의 거리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은 산호공원이 꽃무릇 동상과 시의 거리가 접목된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테마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호공원에 처음 꽃무릇 식재를 한 것도 산호 주민들이 한 4,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우리 4월 20일 날 어떤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빈자리에 꽃무릇을 한 6,000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월 1회 산호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청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꽃무릇이 심고 있고 이제는 시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산호공원이 이제 나아가서는 창원시의 명소로서 거듭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무릇 그런 행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호동 주민들의 도심지 힐링 공간이었던 산호공원. 이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해 관광 도시로 변모를 꿈꾸는 창원시 정책에 발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4월 25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사범 단속 처벌 강화 방침이 시행되면서 잇따른 방조범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동승자 처벌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총 14건이 적발된 14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으로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적극적으로 행사처벌할 방침으로 그동안 벌금형 위주에서 벗어나 징역형 위주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지대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예방 방역 활동에 들어갑니다. 군은 여름철 각종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집중 방역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매개체인 파리와 모기 퇴치를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주 1회 마을별 연막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생 취약 지역 및 방역 소독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은 개인 소독을 원하는 국민에게 방역 장비와 소독 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생활 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총 29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조직폭력배 142명, 이른바 동네 조폭 148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조직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기 도박으로 2,100여만 원을 뜯어낸 창원 지역 조직폭력배 17명과 김해 지역 신축 빌딩 공사 시행사 대표에게 분양 대행 명목으로 3,400여만 원을 빼앗은 부산 지역 폭력 조직 두목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담 수사팀과의 한라인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충분히 안내해 맞춤형 신변 보호로 보복과 재범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공룡나라 쇼핑몰이 인기 상승과 더불어 누적 매출액도 7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표 농수특산물 온라인 매장으로 자리 잡은 공룡나라 쇼핑몰은 회원수가 33,200여 명에 달하며 관내 6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는 농산물 44개 품목과 수산물 9개 품목, 축산물 3개 품목 등 총 109개의 품목이 입점돼 있으며 입점 업체들은 계절에 맞는 제철의 우수한 품목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공룡나라 쇼핑몰은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관내 가로수와 전신주 등 가로변에 불법 부착되어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산회관구는 주택 재건축으로 불법 현수막이 많아 좀 더 효율적인 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게시한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 및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구는 매일 오전과 오후 및 주말 공휴일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을 시행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영시가 도로를 낸다며 3도 수군 통제형 12공방 중 하나인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공방을 철거하려 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공방 철거는 적법한 절차라는 견해를 비추고 있는 반면 통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방을 지키고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이러한 행태가 통영시의 문화 수준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창원시는 201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254억 원 증액된 2조 7,562억 원을 편성해 창원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사항을 정리했으며 국도비 반환금,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했고 첨단 관광산업의 투트랙 전략 고도화와 문화예술특별시 조성 등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5일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앞 해상에 추락한 승용차 안에서 50대 운전자를 구조하고 승용차를 인양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한 것을 인근 목격자가 통영해경 상황실로 신고 접수했고 노량안전센터 서포 출장소 직원들이 어선을 이용하여 해상 추락 차량에 접근해 차량 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군사작전지역으로 묶여 관광지 개발이 제한된 거제 지심도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오는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심도 소유권 이전을 매듭 짓는 대로 이 섬을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심도는 수백 년 된 동백과 호박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 그대로의 섬으로 거제 8경 중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 하반기부터 빅데이터로 맞춤형 행정 정보를 만들어 내년 1월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와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빅데이터로 시내 상권을 분석해 업종별 창업 입지도를 만들며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빅데이터로 찾아 해당 지역의 단속용 CCTV를 늘릴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열고 사전 예방에 나섰습니다. 군은 회하면 어신리 산사태 위험지 1개소, 고성읍 우산리 토성류 위험지 외 21개소 등 23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기존 50곳을 포함해 73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현지 점검을 통해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 특별 관리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이동 생활자전거 타기 실천협의회는 지난 5일 창원광역시 승격 기원을 홍보하기 위해 금강 자전거길을 종주했습니다. 합성이동 생활자전거 타기 실천협의회는 우리는 창원광역시를 원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청댐에서 출발해 금강 하구뚝까지 라이딩을 펼쳐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홍보했습니다. 지난 6일 거제시 거제면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샌드위치 패널 일부가 소실되고
1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거제 소방서가 전했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작업 인부에 의한 절단 작업 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 내부에 착화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립박물관은 6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천안 삼거리 역사와 문화의 길목을 가다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자매 도시인 천안시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소개하는 전시로 조선 초 수양대군을 도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한명회의 묘지석을 비롯해 암행어사로 알려진 박문수에 관한 자료 등 자료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성군 9만면 청년회는 지난 5일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을 위해 300인분의 수박화츠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9만 청년 회원들은 300인분의 수박화츠를 직접 만들고 포장해 15개 관내 경로당과 들녘 곳곳에 일하는 주민을 찾아 배달했습니다. 한편 9만 청년회는 면민체육대회 행사 운영과 영농기 화채 또는 닭죽 봉사활동 등 9만 면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국제 외국인 학교는 43개국 43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인터내셔널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상호 존중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으며 학부모들이 준비한 나라별 전통 음식을 맛보고 공예품과 기념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군은 고성문인협회와 공동으로 7월 31일까지 고성박물관 2층 기획 전시실에서 고성문인협회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내 안의 소중한 것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화전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움, 희망 등을 그린 고성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19일 추봉도에서 제10회 한산도 바다체험 축제를 개최합니다. 여름철 통영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한산도 바다체험 축제에서는 바지락 캐기와 맨손 물고기 잡기, 후리그물 고기 잡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요트 체험과 한산 와다리길 걷기, 자전거 하이킹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창원대학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이공계열 학과 졸업생 및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업 실무 일반과 오토캐드 기초과정, 6시그마 GB 실무과정 및 프로젝트 등 4개월간의 전문 연수과정과 2개월 동안의 기업 연수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